이게 다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2025년 11월 서울의 한 가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살 손주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독극물 중독. 문제는 누가 이 아이에게 독을 먹였는가? 용의자는 3명.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아버지. 당신은 누구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연의 눈이 떠진다. 어둠 속에서도 천장에 금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익숙한 공간이다. 3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눈을 뜬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어깨가 욱신거린다. 어젯밤 설거지를 하다 미끄러진 접시를 잡으면서 삔 것이다.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향한다. 발소리를 죽인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날 때는 숨소리마저 죽인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인다. 저분은 아직 자지 않으셨다. 아니, 자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시어머니의 불면증이 심해졌다. 밤마다 방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린다. 주방 형광등을 켠다. 차가운 백색 광이 공간을 채운다. 싱크대 옆 수납장을 열고 냄비를 꺼낸다. 손잡이가 헐거워진 낡은 냄비. 새 것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 했던가. 멀쩡한 걸 왜 버려? 돈이 남아도나. 지연은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린다. 쌀을 씻는다. 찬물에 손이 시리다. 11월 초순의 새벽 공기는 날카롭다. 창문 밖은 아직 컴컴하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점점이 빛난다. 쌀알들이 물속에서 뿌옇게 흐려진다. 1번, 2번, 3번. 정확히 3번 씻는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약을 빼먹었어?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지연의 손이 멈춘다. 쌀알 몇 개가 싱크대로 떨어진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다. 잠옷 차림이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언제 일어나신 걸까?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젯밤에 먹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다. 저 눈빛을 지연은 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얼음처럼 단단한 시선. 시어머니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간다. 식탁 위에 붉은 약 한 알이 놓여 있다. 어젯밤 민준이가 먹어야 했던 감기약. 거짓말은 얼굴에 다 써 있어. 시어머니가 약을 집어든다. 손가락 사이로 그것을 비빈다. 마치 증거를 확인하듯. 지연은 입술을 깨문다. 분명히 먹였다. 민준이 입에 넣고 물까지 마시는 걸 확인했다. 그런데 왜 약이 여기 있는 거지? 아이가 뱉었나? 아니면 거실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린다. 민준이다. 5살 된 아들이 소파에 누워 있다.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아이의 이마에서 땀이 흐른다. 지연이 달려가 손을 얻는다. 뜨겁다. 어젯밤보다 더 뜨겁다. 체온계를 가져와 겨드랑이에 끼운다. 39.8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어제 저녁 7시에 잰 것은 38.5도였다. 밤새 더 올랐다. 병원에 가야 한다. 당장. 요즘 애들이 원래 그래. 금방 나아.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한다. 커피를 타고 있다. 찬물에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넣고 각설탕 2개를 떨어뜨린다.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
지연은 민준이를 안아 올린다.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진다. 어머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비가 얼만데. 약국 가서 해열제나 사와. 시어머니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본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다. 지연은 민준이를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간다. 옷을 갈아입힌다. 아이가 신음한다. 아파. 작은 목소리가 지연의 가슴을 찢는다. 7시 10분. 남편 현우가 일어난다. 침실 문이 열리고 그가 나온다. 와이셔츠 차림에 넥타이를 걸치고 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친다. 현우는 고개를 돌린다. 출근해야 돼. 그게 전부다. 아들을 보지도 않는다. 아니,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는다. 문이 열린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다. 민준이 많이 아파요. 지연이 말한다. 현우의 발걸음이 잠깐 멈춘다. 등만 보인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그리고 다시 걷는다. 문이 닫힌다. 쿵. 자물쇠 소리. 발소리가 멀어진다. 지연은 민준이를 소파에 눕히고 해열제를 찾는다. 서랍을 뒤진다. 없다. 분명 어제 샀는데. 다른 서랍을 연다. 여전히 없다. 화장실 선반을 뒤진다. 그때 본다.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해열제 포장지. 텅 빈 포장지. 누가 버렸을까? 오전 9시. 병원 행정실.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모니터 화면이 너무 밝다. 눈이 아프다.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잤다. 민준이가 밤새 뒤척이는 바람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인다. 환자 기록을 입력한다. 이름, 나이, 증상, 진단명. 김민준 5세 혈액 검사 이상 소견. 손가락이 멈춘다. 민준. 같은 이름이다. 화면을 자세히 본다.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이름. 다르다. 다른 아이다. 하지만 진단명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다. 급성 약물 중독 의심. 어떤 약물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추가 검사 중이라고 나와 있다. 지연은 스크롤을 내린다. 의사 소견란을 읽는다. 보호자 진술과 증상 불일치. 경찰 신고 검토 중. 심장이 빨라진다. 지연아. 동료 수진이 다가온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다. 지연은 화면을 끈다. 응. 요즘 시어머니랑 힘들다면서. 수진은 옆 의자를 빼서 앉는다. 목소리를 낮춘다. 가족이니까요. 지연은 웃는다. 얼굴 근육이 뻣뻣하다. 웃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근데 말이야. 조심해. 수진이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그녀는 가방에서 신문 기사를 꺼낸다. 프린트된 종이. 2주 전 기사다. 가정 내 독극물 사고 증가. 경찰 고의성 조사 착수. 지연은 기사를 읽는다. 한 줄 한 줄. 눈동자가 빨라진다. 기사 내용은 간단하다. 최근 3개월간 서울 지역에서 가정 내 독극물 사고가 17건 발생했다.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이 피해자였다. 경찰은 일부 사건에서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던 경우. 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수지는 지연의 손을 잡는다. 그냥 조심하라고. 가족이라도. 수지는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다. 지연은 기사를 다시 본다. 사진이 있다.
한 집의 거실, 경찰 차단선, 그리고 바닥에 표시된 분필 자국, 작은 아이 크기, 휴대폰이 울린다. 유치원이다. 오후 2시. 유치원 복도는 비어 있다. 아이들은 모두 낮잠 시간이다. 지연은 원장실로 향한다. 복도 끝에서 빨간 비상등이 깜빡인다. 비상구 표시. 왜 저게 깜빡이는 걸까? 고장난 건가? 원장이 기다리고 있다. 얼굴이 어둡다. 어머니, 앉으세요. 지연은 의자에 앉는다. 원장은 서류를 꺼낸다. 민준이의 관찰 일지.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록. 민준이가 요즘 이상한 말을 자주 해요. 무슨 말이요? 할머니가 빨간 물을 주셨대요. 맛있는 주스라고. 지연의 입술이 마른다. 빨간 물, 빨간 주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게 그냥 상상 아닐까요? 아이들이 원래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민준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원장이 도화지를 꺼낸다. A사 크기의 하얀 종이. 그 위에 크레파스로 그려진 그림. 집. 사람 3명. 할머니, 엄마, 민준. 그리고 할머니 손에 들린 빨간 컵. 컵에서 빨간 액체가 민준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이것도요. 원장이 다른 그림을 꺼낸다. 같은 집. 하지만 이번엔 엄마가 없다. 할머니와 민준만 있다. 민준이 바닥에 누워 있다. 눈을 감고 있다. 할머니는 웃고 있다. 지연의 손이 떨린다. 도화지를 떨어뜨릴 뻔한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오후 3시. 병원 응급실.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다. 체온은 40.2도. 간호사가 링거를 꽂는다. 아이의 작은 손등에 바늘이 들어간다. 민준이 울지 않는다. 힘이 없는 것이다. 의사가 들어온다. 차트를 본다. 청진기를 민준 가슴에 댄다. 심장 소리를 듣는다. 입을 벌려보라 한다. 목을 본다. 눈을 본다. 동공을 확인한다. 손전등을 비춘다.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3일 전부터요.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차트에 무언가 적는다. 표정이 심각해진다. 부인, 이건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지연의 심장이 멈춘다. 혈액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증상이 급성 중독과 유사합니다. 중독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정밀 검사라서 3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300만 원.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 지연의 통장 잔액은 120만 원. 남편 통장은 모른다. 시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검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차트를 보여준다. 거기 적힌 글자. 독성 물질 의심. 밤 9시. 집에 돌아온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다. TV를 보고 있다. 뉴스가 나온다. 또 다른 가정 내 사고 소식. 70대 노인이 독극물을 먹고 쓰러졌다는.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본다. 표정이 없다. 민준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300만 원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쉰다. 길고 무거운 한숨.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녀가 일어나 방으로 간다. 잠시 후 통장을 들고 나온다. 지연에게 건넨다.
이걸로 쓰렴. 남편 보험금이야. 지연은 통장을 펼친다. 잔액을 확인한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스크롤을 내린다. 그리고 본다. 5년 전, 보험금 전액 계약, 수령인 김영자, 시어머니의 이름이다. 어머니, 이거 5년 전에 해약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그리고 폭발한다. 그게 누구 탓인데?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내가 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는다. 통장을 내려놓는다. 시어머니 방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리고 들린다. 서랍 여는 소리. 무언가 뒤지는 소리. 지연은 천천히 시어머니 방 문 앞으로 걸어간다. 귀를 갖다 댄다. 들린다. 플라스틱 용기 흔드는 소리. 액체가 철썩이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중얼거림. 조금만 더. 조금만 더면. 지연은 뒤로 물러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부엌으로 간다. 서랍을 연다. 시어머니가 평소 쓰는 서랍. 거기서 발견한다. 빈 독극물 용기. 라벨이 찢어져 있다. 하지만 일부가 남아있다. 쥐약 마이너스 사용 시 주의.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손에 쥔 빈 용기가 덜그럭 소리를 낸다. 시어머니 방문이 열린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상담실. 형광등이 윙윙거린다. 낡은 건물이라 전기시설이 불안정하다.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지연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춘다. 의사가 앞에 앉아 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다. 민준의 검사 결과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벗는다. 눈을 비빈다. 피곤해 보인다. 밤새 다른 환자들을 돌봤을 것이다. 아드님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은 일반적인 감기약이 아닙니다. 지연은 숨을 참는다. 쥐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와파린.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세상이 멈춘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연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만 울린다. 쥐약 동민준 아들. 부인. 의사가 손을 흔든다. 지연이 정신을 차린다. 누가? 어떻게?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를 권합니다. 지금 당장. 의사가 명함을 건넨다. 경찰서 형사의 명함이다. 이미 연락을 해뒀다는 뜻이다. 하지만 치료가 먼저입니다. 해독 치료와 정밀 검사. 총 비용이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만 원. 다시 그 숫자. 지연은 휴대폰을 꺼낸다. 대출 앱을 연다. 신용등급 조회, 빨간 글씨, 대출 불가. 다른 앱을 연다. 또 거절. 세 번째 앱. 역시 거절. 일단 입원 수속부터 하시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상담실을 나온다. 복도가 너무 길다. 벽이 좁혀오는 것 같다. 숨이 막힌다. 화장실로 뛰어간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변기에 앉는다. 손으로 입을 막는다. 소리 없이 운다. 휴대폰이 울린다. 남편이다. 받지 않는다. 또 울린다. 시어머니다. 이것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전화. 모르는 번호. 받는다.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오후 4시.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TV를 보고 있지 않다. 그냥 앉아 계신다. 창밖을 보고 계신다. 지연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린다. 병원에서 뭐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떨린다. 아주 약간.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다. 거실로 들어간다. 시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는다. 입원해야 한대요. 비용은 300만 원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쉰다. 손으로 이마를 짚는다. 늙어 보인다.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 통장은 봤지? 네. 미안하다. 지연은 귀를 의심한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처음이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돈으로 내가 쓸 때가 있었어. 무슨 일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자물쇠 거는 소리가 들린다. 언제부터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을까? 지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웃들이다. 복도에서 수군거린다. 지연은 현관문에 귀를 갖다 댄다. 며느리가 아이 병원비도 못 낸대. 어머니 통장까지 긁어다 썼다면서. 아이고, 그 집 시어머니 불쌍해라. 지연은 문에서 물러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누가 소문을 낸 걸까? 시어머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말한 것이다. 밤 10시. 지연은 동네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다. 파란색 조끼를 입었다. 아르바이트다. 어제 급하게 구한 자리다. 시급 9,000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4시간. 한 달이면 100만 원 조금 넘는다. 300만 원까지는 3개월. 너무 길다. 민준에게 그만한 시간이 없다. 손님이 없다. 편의점은 조용하다. CCTV 모니터가 지연을 비춘다. 흑백 화면. 피곤한 얼굴. 머리를 묶었지만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다. 자동문이 열린다. 손님이 들어온다. 지연은 고개를 든다. 심장이 멈춘다. 시어머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입이 벌어진다. 그리고 닫힌다. 다시 열린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낮다. 떨린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다. 돈이 필요해서요.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시어머니가 카운터로 다가온다. 손에 든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딱 소리가 울린다. 민준이 치료비 때문에요. 제가 벌어야죠. 남편은 뭐 하는데? 남편은 모르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친다.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경멸하는 눈빛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선다. 문 쪽으로 걸어간다. 문 앞에서 멈춘다. 뒤돌아본다. 민준이한테 뭘 먹였냐고 물었지? 지연의 몸이 굳는다. 나도 똑같이 묻고 싶네. 넌 우리 민준이한테 뭘 먹였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간다. 자동문이 닫힌다. 센서음이 울린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한다.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한다. 새벽 2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데 이미 열려 있다. 잠기지 않았다.
이상하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민다. 거실 불이 켜져 있다. 현우가 소파에 앉아 있다. 어디 갔다 와? 목소리가 차갑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는다. 신발을 벗는다. 편의점에서 일했어. 왜? 돈이 필요해서. 현우는 휴대폰을 집어 던진다. 바닥에 떨어진다. 화면이 깨진다. 우리 엄마가 문자 보냈더라. 내가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지연은 깨진 휴대폰을 본다. 화면에 금이가 있다. 거미줄처럼. 민준이는 검사비만 300만 원이야. 당신 통장에 얼마 있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눈을 피한다. 빚이 있어. 투자한 게 망했어. 지연은 웃는다. 웃음이 나온다. 멈출 수가 없다. 얼마? 1200만 원. 웃음이 멈춘다. 지연은 현우를 본다. 남편의 얼굴을 본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다정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민준이가 독극물 중독이래.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뭐? 쥐약 성분이 검출됐어. 경찰이 수사 중이야. 현우는 일어난다. 지연에게 다가온다.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현우의 입이 닫힌다. 지연은 그를 지나쳐 민준 방으로 간다. 아이가 자고 있다. 숨소리가 거칠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지연은 아이 이마를 닦아준다. 창밖으로 시어머니 방 불빛이 보인다. 커튼 틈으로 그림자가 움직인다. 무언가 들고 있다. 병 같다. 작은 유리병. 지연은 휴대폰을 꺼낸다. 깨진 화면이지만 작동은 된다. 사진을 찍는다. 시어머니 방 창문을, 그림자를, 병을. 증거가 필요하다. 더 많은 증거가. 사흘 후. 지연은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한다. 온라인에서 산 초소형 카메라다. 신용카드 크기만 하다. 거실 시계 뒤에 하나. 부엌 선반에 하나, 민준방 책장에 하나, 그리고 복도 액자 뒤에 마지막 하나. 시어머니는 모른다. 현우도 모른다. 민준만 안다. 지연이 설명했다. 비밀이야. 엄마랑 민준이만 아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영리하다. 상황을 이해한다. 밤마다 지연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다. 노트북 화면을 본다. 4개의 화면이 동시에 재생된다. 거실, 부엌, 민준방, 복도. 첫날 밤 별일 없다. 시어머니는 방에만 있다. 둘째 날 밤. 시어머니가 새벽 3시에 나온다.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우유를 꺼낸다. 컵에 따른다. 그리고 멈춘다.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낸다. 지연의 심장이 뛴다. 시어머니는 병 뚜껑을 연다. 우유에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린다. 빨간색이다. 섞는다. 우유가 분홍빛이 된다. 그리고 민준방으로 간다. 화면이 전환된다. 민준방 카메라. 시어머니가 들어온다. 아이 침대 옆 탁자에 우유를 놓는다. 아이를 내려다본다 오래. 그리고 나간다. 지연은 녹화 버튼을 누른다. 파일을 저장한다. USB에 백업한다. 증거를 확보했다. 다음 날 아침. 119에 전화한다. 민준이 의식을 잃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구급차가 온다.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깨운다.
이웃들이 나와본다. 수군거린다. 또 저 집이네. 아이가 무슨 병인가 봐. 며느리가 제대로 돌보질 않아서 그래. 시어머니가 구급차를 따라 나온다. 눈물을 흘린다. 완벽한 연기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이웃들이 위로한다. 어머니 힘내세요. 불쌍한 할머니. 지연은 구급차에 탄다. 민준을 안는다. 아이의 체온이 너무 높다. 41도. 경련한다. 입에 거품이 문다. 빨리요. 빨리. 구급차가 달린다. 사이렌이 울린다. 세상이 빠르게 지나간다. 지연은 민준을 꼭 안는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뛴다. 너무 빠르게. 너무 약하게. 버텨. 제발 버텨.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온다. 민준을 침대에 눕힌다. 심전도를 달고 링거를 꽂는다. 산소 마스크를 씌운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뜬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두 비정상이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지연을 밀어낸다. 문이 닫힌다. 빨간 불이 켜진다. 응급처치 중. 지연은 복도에 주저앉는다. 바닥이 차갑다. 형광등이 윙윙거린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모두 바쁘다. 모두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 시어머니가 온다. 복도 끝에서 걸어온다. 천천히 지연을 본다. 지연도 시어머니를 본다. 두 사람 사이에 10m. 하지만 그 거리가 100m처럼 느껴진다. 시어머니가 입을 연다. 지연아.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린다. 의사가 나온다. 마스크를 벗는다. 얼굴이 심각하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네.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혈액 독성 수치가 치사량에 근접했습니다. 세상이 멈춘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입니다. 복도 끝에서 경찰 2명이 걸어온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본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본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낸다. 경찰에게 건넨다.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벽에 기댄다. 지연아, 내가. 어머니야말로.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다. 처음으로 차갑다. 민준이한테 뭘 먹인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경찰이 다가온다. 수갑을 꺼낸다. 김영자 씨,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진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의 흐느낌. 아니, 웃음인가? 그녀는 웃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간다. 시어머니는 뒤돌아본다. 지연을 본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사라진다. 지연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선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보인다.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다. 작은 몸에 수많은 선이 연결되어 있다. 살아있다. 아직. 지연은 유리에 손을 댄다. 차갑다. 민준아 버텨. 엄마가 지켜줄게. 새벽 4시 32분. 병원 대기실. 형광등 불빛만 남았다. 나머지는 모두 어둠이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다. 지연은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3시간째 같은 자세다. 움직이면 무너질 것 같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구두 소리. 여자 구두. 지연은 고개를 든다. 시어머니다. 아니, 김영자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다. 경찰 2명이 그녀를 호송하고 있다.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다. 아직 정식 체포 전이다. 임의동행이다. 김영자는 지연을 본다. 걸음을 멈춘다. 경찰이 제지하지만 그녀는 한 발짝 다가온다. 면회 가능한가요? 간호사에게 묻는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한다. 고개를 젓는다.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환자 보호자가 누구죠? 며느리입니다. 김지연. 간호사가 지연을 본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보호자분이 수술 동의서에 이미 사인하셨는데요. 김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수술이요? 네. 긴급 해독 수술입니다. 30분 전에 들어가셨어요. 비용은요? 간호사는 서류를 뒤적인다. 찾는다. 읽는다. 전액 보호자 부담으로 처리됐습니다. 김지연 씨 명의로요. 김영자는 지연을 본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10초, 20초, 30초. 누가 먼저 눈을 돌릴 것인가? 김영자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 경찰이 그녀를 데려간다. 복도를 걸어간다. 멀어진다. 모퉁이를 돈다. 사라진다. 구두 소리만 남는다. 그것마저 사라진다. 지연은 다시 의자에 앉는다.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다. 눈꺼풀 뒤로 영상이 재생된다. 어젯밤 CCTV 화면. 우유에 빨간 액체를 떨어뜨리는 손. 그 손의 주인. 시어머니. 아니, 김영자. 아니, 살인자. 보호자분. 지연이 눈을 뜬다. 의사가 서 있다. 수술복을 입고 있다. 마스크를 내렸다. 얼굴이 피곤하다. 수술 끝났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난다. 민준이는요?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독성 물질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망설인다.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 손상이 심각합니다. 최소 6개월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6개월. 그 시간 동안의 비용은 얼마일까? 감히 상상도 하기 싫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간호사를 본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가져온다. 화면을 보여준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약값, 검사비, 모두 합쳐서 1,850만 원입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의자를 잡고 간신히 선다. 일단 300만 원은 선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온다. 지연의 목에서. 떨리지만 분명하다.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휴대폰을 꺼낸다. 은행 앱을 연다. 잔액 조회. 120만 원.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있어야 한다. 오전 9시. 원무과 창구. 지연은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앉아 있다. 직원이 하나씩 설명한다. 비상금 통장 해지하시면 450만 원 나옵니다. 통장을 내민다. 지연의 어머니가 결혼할 때 준 돈이다. 힘들 때 쓰라고 했다. 지금보다 더 힘든 때가 있을까? 금반지 2개.
시세로 계산하면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지연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뺀다. 결혼 반지다. 현우가 프러포즈할 때 끼워준 반지. 5년 전이다. 이제 손가락에 자국만 남는다. 하얀 자국, 파인 자국. 차량 담보대출 가능하신가요? 차는 남편 명의인데요. 그럼 어렵겠네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린다. 숫자들을 더한다. 총 65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 부족하네요.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제 월급에서 제하면 안 될까요? 3년 동안. 아니, 5년이라도. 직원이 지연을 본다. 동정하는 눈빛이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시죠? 세후 180만 원이요. 생활비 빼고 월 50만 원씩 가능하시겠어요? 50만 원 곱하기 36개월. 1,800만 원. 충분하다. 아니, 충분해야 한다. 네. 가능합니다. 서류에 서명한다. 손이 떨린다. 볼펜 잉크가 번진다. 그래도 계속 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서명, 날인. 여기에도요. 또 다른 서류, 서명, 날인. 마지막으로 여기요. 세 번째 서류, 채무이행 확약서, 서명, 날인. 끝났다. 민준을 살릴 수 있다. 그것이면 됐다. 오후 2시. 경찰서. 조사실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다. 현우가 옆에 있다. 남편은 1시간 전에 도착했다. 회사를 조퇴했다고 한다. 얼굴이 굳어 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나도 아버지야. 내 아들이야. 지연은 현우를 본다. 정말 그럴까? 정말 아버지였나? 지난 3년간 민준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봤나? 밤에 아이가 울 때 몇 번이나 일어났나? 아플 때 병원에 몇 번이나 데려갔나? 당신은 구경꾼이었어. 아버지가 아니라. 현우의 얼굴이 붉어진다. 입을 열려다 닫는다. 변명할 말이 없는 것이다. 조사실 문이 열린다. 형사가 나온다. 40대 중반. 피곤해 보인다. 김지연 씨 들어오세요. 지연이 일어난다. 조사실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녹음기 하나. 형사가 앉는다. 지연도 앉는다.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드님 상태는 어떤가요? 수술 끝났습니다. 회복 중이에요. 다행입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연다. USB를 꽂는다. 지연이 준 USB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네요. 화면을 돌려 보여준다. CCTV 화면이 재생된다. 부엌. 새벽 3시. 김영자가 우유에 빨간 액체를 떨어뜨린다. 재생 속도를 늦춘다. 1방울, 2방울, 3방울. 그리고 섞는다. 컵을 들고 민준 방으로 간다. 이 빨간 액체가 뭔지 아십니까? 쥐약이요. 와파린 성분. 형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른 파일을 연다. 사진들이다. 김영자의 방에서 압수한 증거물들. 빈 쥐약 용기. 스포이트. 붉은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국과수에서 분석 중입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시어머니를, 김영자를 기소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살인미수죄, 아동학대치 사상죄. 최소 10년은 나옵니다. 10년. 김영자는 지금 67세. 10년 후면 77세. 늙어서 나온다. 민주는 그때 15세. 중학생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형사가 지연을 본다. 왜 그랬을까요? 김영자 씨가 손주를 죽이려 한 이유가 뭘까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도 모른다. 미워서, 복수, 돈, 이유를 모르겠다.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묵비권 행사 중입니다.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형사가 노트북을 닫는다. 며느리 씨, 혹시 생명보험 있으세요? 아드님 이름으로. 지연의 심장이 멈춘다. 네, 있어요. 수익자가 누구죠? 시어머. 김영자요. 형사의 얼굴이 굳는다. 볼펜을 든다. 수첩에 적는다. 보험금이 얼마죠? 3억이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형사가 볼펜을 내려놓는다. 지연을 본다. 눈빛이 차갑다. 동기를 찾았습니다. 오후 5시.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김영자가 앉아 있다. 수감복을 입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늙어 보인다. 아니, 원래 이렇게 늙었던 것이다. 화장으로 가렸을 뿐. 현우가 수화기를 든다. 김영자도 든다.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왜 그랬어요? 민준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김영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하늘이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김영자의 눈이 현우를 향한다. 처음으로. 넌 모를 거야. 뭘 모르는데요? 가난이 뭔지, 늙음이 뭔지, 쓸모 없어진다는 게 뭔지. 김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난 평생 이 집안을 지켰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고. 그런데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집도 4명이야. 통장도 텅 비었어. 그래도 손주를 죽이면 안 되죠. 현우가 소리친다.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교도관이 쳐다본다. 죽이려던 게 아니야. 김영자가 조용히 말한다. 그냥 아프게 하려던 거야. 병원비 나오면 보험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내가 쓰려고. 그게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김영자는 고개를 숙인다. 어깨가 떨린다. 온다. 소리 없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일어난다. 돌아선다. 걸어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김영자는 혼자 남는다. 유리창 너머에 수화기를 든 채로 아무도 없는데 말한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쳤었어. 밤 11시. 중환자실. 지연은 유리창 밖에 서 있다.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간호사가 특별히 허락했다. 5분만. 딱 5분만. 민준이 누워 있다.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낸다. 심장 박동. 규칙적이다. 살아있다. 지연은 손을 유리에 댄다. 차갑다. 민주는 눈을 뜬다. 천천히. 엄마를 본다. 입이 움직인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입모양으로 안다. 엄마.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멈출 수가 없다. 손으로 닦는다. 계속 흐른다. 민준이 손을 든다. 어렵게, 힘들게, 유리를 향해. 지연도 손을 댄다. 같은 위치에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마주한다. 사랑해. 우리 민준이.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간호사가 다가온다. 이제 나가셔야 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손을 내린다. 민준도 손을 내린다. 눈을 감는다. 다시 잠든다. 지연은 복도를 걸어간다. 출구를 향해. 자동문이 열린다. 밖으로 나간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11월의 끝. 거의 겨울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병원 인사과다. 받는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전화가 끊긴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화면이 깨져 있다. 언제 고칠 수 있을까? 당분간은 안 될 것 같다. 돈이 없다. 앞으로 3년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민준이 살아있다. 그것이면 된다. 택시를 잡는다. 집으로 간다. 빈집이다. 현우는 아직 안 왔다. 아니, 올지도 모른다. 이혼 얘기를 꺼낼지도 모른다. 그것도 괜찮다. 지연은 민준 방으로 간다. 침대에 앉는다. 아이 베개를 안는다. 아이 냄새가 난다. 땀 냄새. 우유 냄새. 민준 냄새. 울음이 터진다. 참았던 것이 터진다. 소리내어 온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괜찮다. 울어도 된다. 오늘만큼은 3년이 지나면 끝난다. 빚을 다 갚으면 끝난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버틸 수 있다. 버텨야 한다. 민준을 위해. 6개월 후.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꽃구경을 간다. 지연은 병원과 집을 오간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원 행정실에서 일한다. 점심시간 30분. 그 시간에 중환자실을 찾는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을 본다. 말을 걸 수는 없다. 그냥 본다. 아이가 숨 쉬는 것을 확인한다. 살아있다. 오늘도 살아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으로 간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시급 9,50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다. 한 달에 114만 원. 병원비 50만 원 제하면 64만 원 남는다. 거기서 생활비를 쓴다.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빠듯하다. 아니, 모자란다. 신용카드를 쓴다. 리볼빙으로 돌린다. 이자가 붙는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우는 집을 나갔다. 2개월 전이다. 이혼 서류를 두고 갔다.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 할 마음이 안 생긴다. 아니, 할 시간이 없다. 매일 일하고 자고 또 일한다. 그게 전부다.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 등기가 와 있다. 열어본다. 이혼 소송 통지서. 현우가 먼저 제기했다.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져간다고 적혀 있다. 웃음이 나온다. 민준을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한다.
배정받기까지 3개월 걸린다고 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느 토요일 오후. 드물게 쉬는 날이다. 지연은 짐을 정리한다. 이사를 가야 한다. 월세를 못 냈다. 2달치. 집주인이 독촉한다. 더 싼 곳으로 가야 한다. 고시원을 알아봤다. 월 35만 원. 화장실 공동. 샤워실 공동. 창문 없음. 그래도 괜찮다. 잠만 자는 곳이다. 민준방을 정리한다. 장난감들. 그림책들. 옷들. 모두 박스에 담는다. 5개월 동안 입지 않은 옷들. 먼지가 쌓였다. 털어낸다. 개킨다. 넣는다. 책상 서랍을 연다. 크레파스가 있다. 그림이 있다. 민준이 그린 그림. 유치원에서 가져온 것들. 하나씩 펼쳐본다. 가족 그림. 엄마, 아빠, 민준. 3명이 손잡고 웃는다. 언제 그렸을까? 행복했던 때. 돌이킬 수 없는 때. 다른 그림. 할머니와 민준. 할머니가 뭔가를 주고 있다. 빨간 컵. 지연은 그림을 구긴다. 찢으려다 멈춘다. 아니다. 증거다. 아직 재판이 남았다. 김영자의 재판. 다음 달이다. 마지막 그림. 최근 것이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전해준 것. 민준이 의식이 돌아온 후 그린 첫 그림. 종이에 까만 크레파스로 칠해져 있다. 전체가 새까맣다. 그 안에 작은 흰색 점 하나. 그게 전부다. 간호사가 물었다고 한다. 이게 뭐야? 민준이 대답했다고 한다. 나야. 어둠 속에 있어. 지연은 그림을 접는다. 박스에 넣는다. 뚜껑을 닫는다. 테이프로 붙인다. 이사 트럭이 온다. 짐을 싣는다. 박스 15개. 전 재산이다. 트럭이 떠난다. 지연은 빈집을 둘러본다. 3년을 살았던 집. 민준이 태어나서 자랐던 집. 이제 떠난다. 열쇠를 반납한다. 집주인이 받는다. 인사도 없다. 그냥 받고 문을 닫는다. 지연은 계단을 내려간다. 1층, 2층, 3층, 4층, 밖으로 나온다. 햇빛이 눈부시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분홍빛 눈송이처럼.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다. 다음 달 법원. 김영자의 선고 공판. 방청석에 지연이 앉아 있다. 혼자다. 현우는 오지 않았다. 오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뭐하러 가냐고.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일어섰다 앉는다.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입장. 김영자가 들어온다. 수갑을 찼다. 재소자복을 입었다. 머리가 하얗게 샜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늙었다. 70대처럼 보인다. 아니, 80대처럼.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다. 길다. 법률 용어가 많다. 지연은 집중한다. 핵심만 듣는다. 피고인 김영자는 손주 김민준에게 독극물을 투여해 살해를 시도했다. 동기는 생명보험금 3억 원 취득. 피해자는 5세 아동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 가족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 반성의 김이 없음. 피해자는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중. 판사가 고개를 들어 김영자를 본다. 피고인 김영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12년. 김영자는 79세에 출소한다. 민주는 그때 17세
고등학생이다. 김영자는 아무 반응이 없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어깨가 떨린다 운다. 소리는 안 들린다. 법정은 조용하다. 최종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판사가 말한다. 김영자가 고개를 든다. 방청석을 본다. 지연을 찾는다. 눈이 마주친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지연아.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교도관이 그녀를 데려간다. 뒷문으로 사라진다. 재판이 끝난다. 사람들이 일어난다. 나간다. 지연은 자리에 앉아 있다. 혼자 남는다. 텅 빈 법정에 12년 긴 시간이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민준의 상처는 평생 간다. 12년으로는 모자란다. 지연은 일어난다. 나간다. 법원을 나선다. 계단을 내려간다. 거리로 나간다. 사람들이 걷는다. 웃는다. 이야기한다. 평범한 일상. 지연에게는 없는 것. 버스를 탄다. 병원으로 간다. 민준을 봐야 한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3개월 전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회복 중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연은 병실 문을 연다. 민준이 침대에 앉아 있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간호사가 준 도화지와 크레파스. 민준아. 아이가 고개를 든다. 엄마를 본다. 미소 짓지 않는다. 요즘 민준은 잘 웃지 않는다. 의사가 말했다. 트라우마라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돈이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뭐 그려? 지연이 다가간다. 그림을 본다. 멈춘다. 집 그림이다. 사람이 4명 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민준. 4명이 손을 잡고 있다. 웃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다. 할머니만 까맣게 칠해져 있다. 얼굴이 없다. 검은 그림자만 있다. 할머니는 어두운 곳에 갔어요. 민준이 말한다. 담담하게. 감정 없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지연의 가슴이 아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다. 할머니는 널 사랑했다고. 그것도 거짓말이다. 민준아. 지연이 아이를 안는다. 작은 몸. 가벼운 몸. 5개월 동안 5kg 빠졌다. 이제 겨우 15kg. 또래보다 작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약속해. 민주는 대답하지 않는다. 엄마 품에 안겨 있다. 따뜻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무언가 부서졌다. 아이 안에서 고칠 수 없는 것. 그날 밤. 고시원. 1.5평.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다. 창문이 없다. 환풍기만 돈다. 위잉 소리가 시끄럽다. 익숙해져야 한다. 지연은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금이가 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곰팡이 자국도 보인다. 휴대폰을 꺼낸다. 아직도 화면이 깨져 있다. 고칠 돈이 없다. 메시지가 와 있다. 현우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줘. 빨리. 지연은 답장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다른 메시지. 병원이다. 다음 달 치료비 85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850만 원. 어디서 구하나? 대출도 막혔다. 신용등급이 바닥이다. 카드론도 한도 초과다. 또 다른 메시지. 카드사다. 연체료 135만 원 발생. 즉시 납부 바랍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끈다. 어둠만 남는다. 환풍기 소리만 들린다. 윙, 윙, 윙. 눈을 감는다. 잠들려 한다. 안 된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숫자들이 떠다닌다. 850만 원, 135만 원, 50만 원, 35만 원. 더하고 빼고 곱한다. 답이 안 나온다. 3년을 버텨야 한다. 아니, 이제 2년 반 남았다.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하지만 버텨야 한다. 민준을 위해. 다른 선택지는 없다. 2년 후. 민준은 퇴원했다. 집으로 왔다. 고시원이지만 집이다. 작지만 따뜻하다. 엄마가 있으니까. 아이는 학교에 간다.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없다. 혼자 논다. 선생님이 걱정한다. 상담이 필요해요. 지연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돈이 없다. 빚을 다 갚았다. 병원비, 카드값, 대출, 전부. 하지만 통장은 비어 있다. 지연은 여전히 두 곳에서 일한다. 병원, 편의점, 아침부터 새벽까지. 민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대신 집에 온다. TV를 본다. 그림을 그린다. 까만 그림들. 어느 날 민준이 묻는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지연의 손이 멈춘다. 설거지하던 손이. 할머니는 멀리 계셔. 언제 와요? 오래 걸려. 아주 오래. 10년? 민주는 숫자를 안다. 누가 말해줬나? 아니면 스스로 알아낸 건가? 응. 그 정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더 묻지 않는다.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지연은 설거지를 마친다. 손을 닦는다. 민준 방 문 앞에 선다. 귀를 갖다 댄다. 소리가 들린다. 크레파스로 종이에 뭔가 그리는 소리. 극적극적. 문을 열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못한다. 민주는 요즘 안기는 것을 싫어한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지연은 물러선다. 자기 방으로 간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여전히 금이가 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했다. 민준이 변했다. 웃지 않는 아이가 됐다. 악몽을 꾸는 아이가 됐다. 할머니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됐다. 그리고 지연도 변했다. 웃는 법을 잊었다. 쉬는 법을 잊었다.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만 알게 됐다. 10년 후. 2035년. 민주는 15세. 고등학생이다. 키가 컸다. 170cm. 얼굴에 여드름이 있다. 목소리가 변했다. 엄마를 닮았다. 성적은 중간이다. 친구는 여전히 없다. 혼자 다닌다. 혼자 밥 먹는다. 혼자 공부한다. 선생님들은 포기했다. 내성적인 아이라고 적어놓고 신경 쓰지 않는다. 지연은 45세가 됐다. 흰머리가 많다. 염색할 돈이 아깝다. 주름이 깊다. 눈가, 입가, 이마,
실제 나이보다 10년 늙어 보인다. 아직도 일한다. 병원은 그만뒀다. 체력이 안 됐다. 지금은 청소 일을 한다. 오피스텔. 하루 6시간. 월 200만 원. 민준 학비 내면 100만 원 남는다. 그걸로 생활한다. 어느 날 편지가 온다. 교도소에서. 발신인 김영자. 지연은 열지 않는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일주일 후 또 온다. 또 버린다. 한 달에 2번씩 온다. 지연은 열지 않는다. 민준도 본 적 없다. 그러다 어느 날 민준이 묻는다. 엄마, 할머니 편지 왜 안 열어봐요? 지연은 놀란다. 민준이 알고 있었다. 읽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가 뭐라고 썼을까요?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린다. 궁금한 것이다.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 지연이 묻는다. 민준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쓰레기통을 뒤진다. 편지를 찾는다. 구겨졌지만 읽을 수 있다. 펼친다. 필체가 떨려 있다. 늙은 사람의 손글씨. 지연아. 민준아. 할머니는 매일 너희를 생각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자격이 없다. 그냥 알아줬으면 한다. 할머니가 미쳤었다는 걸.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은 후회한다. 매일 밤 꿈에 민준이가 나온다. 울고 있다. 엄마를 찾는다. 할머니는 그냥 본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출소하면 찾아가도 될까? 얼굴만 보고 싶다. 민준이 얼굴. 많이 컸을 텐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글씨가 번져 있다. 눈물 자국인가? 지연은 편지를 접는다. 다시 쓰레기통에 넣는다. 용서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38년. 김영자 출소. 79세. 휠체어를 탄다. 다리가 불편하다. 교도소에서 쓰러졌다. 뇌졸중. 반신이 마비됐다. 출소하는 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다. 혼자 나온다. 택시를 탄다. 주소를 말한다. 지연이 사는 곳. 2년 전에 알아냈다. 지인을 통해.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다. 12층. 엘리베이터를 탄다. 올라간다. 복도를 간다. 휠체어가 삐걱거린다. 1203호. 문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민준이다. 18세. 얼굴이 굳는다. 할머니를 본다. 10년 만이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린다. 김영자는 운다. 손을 뻗는다. 민준이 물러선다. 민준아. 할머니야.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 낯선 사람을 대하듯. 나야. 할머니. 저한테 할머니 없어요. 민준이 문을 닫으려 한다. 김영자가 휠체어를 밀어 넣는다. 문이 안 닫힌다.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그때 안에서 지연이 나온다. 김영자를 본다. 얼굴이 굳는다. 나가세요. 지연아. 나가세요. 당장. 지연이 휠체어를 민다. 복도로. 김영자는 저항하지 못한다. 힘이 없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2년 늦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 슬픔, 모든 게 섞여 있다. 민준이는요? 아직도 악몽 꿔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상담받아요. 약 먹어요. 그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김영자는 고개를 숙인다. 대답하지 못한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영원히. 지연이 돌아선다. 집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잠근다. 김영자는 복도에 혼자 남는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늙고 병든 몸으로. 엘리베이터를 탄다. 내려간다. 밖으로 나온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다. 벤치에 앉는다. 공원 벤치. 저녁이 온다. 어두워진다. 춥다. 5월인데 춥다. 핸드폰을 꺼낸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 현우도 연락 끊었다. 아들마저. 화면을 본다. 배경화면. 10년 전 사진. 민준이 5살 때. 웃고 있다.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때는 행복했다. 착각이었지만. 김영자는 운다. 소리내어 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간다. 밤이 깊어진다. 김영자는 벤치에 누운다. 추위에 떤다. 눈을 감는다.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에필로그. 3일 후. 신문기사. 무연고 노인 변사체 발견. 신원 확인 중. 민준이 그 기사를 본다. 할머니인 줄 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지연도 본다. 역시 아무 말 없다. 장례식은 구청에서 치른다. 무연고 장례. 아무도 오지 않는다. 화장한다. 유골은 공동묘지에 묻는다. 이름 없는 비석. 민주는 학교에 간다. 수업을 듣는다. 점심을 먹는다. 집에 온다. 그림을 그린다. 여전히 까만 그림.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검은색 안에 작은 빨간 점 하나. 피처럼 붉은 점. 이게 뭐야? 지연이 묻는다. 할머니. 민준이 대답한다. 할머니는 이제 없어졌어. 지연은 아들을 안는다. 민준은 처음으로 안긴다. 거부하지 않는다. 엄마 품에 얼굴을 묻는다. 엄마. 응. 우리 이제 괜찮을까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모르기 때문이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아질까?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할게. 우리 같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를 꼭 안는다. 창밖으로 해가 진다. 어둠이 온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제는 함께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간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는 이제 삶의 단단한 지표가 되어 주었죠. 살아있다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고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살아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10년 후. 2048년. 민주는 28세. 사회복지사가 됐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한다. 세상에 작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키며 매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사무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지연은 55세.
여전히 자기 분야에서 일한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지혜와 함께 은은한 미소가 피어난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린다. 신고 전화다. 여보세요. 아동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우리 이웃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이 우는 소리. 민주는 메모한다. 주소, 상황, 시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가방을 맨다. 사무실을 나선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백미러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다. 이마에 희미한 흉터가 있다. 어렸을 때 생긴 것. 평생 남을 듯하지만 그 흉터는 더 큰 마음의 눈을 뜨게 한 삶의 흔적이다. 그 흔적 덕분에 민주는 아픔 속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차가 출발한다. 사이렌을 킨다. 빨간 불빛이 돈다.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순간이 급하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보듬어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는 라디오를 끈다. 통계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작은 마음 한 조각. 그 아이에게 따뜻한 오늘을 선물하는 것.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멈춘다. 옆차를 본다. 뒷좌석에 아이가 앉아 있다. 창밖을 본다. 민준과 눈이 마주친다. 아이가 해맑게 웃는다. 민준도 미소 짓는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진짜 웃음이다. 신호가 바뀐다. 차가 출발한다. 같은 시각. 지연은 카페에 앉아 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한가로운 날. 창가 자리. 햇살이 따스하게 감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있다. 화면에 문서가 띄워져 있다. 제목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 마이너스 나의 20해 이야기. 지연은 자신의 삶을 담담히 글로 쓰고 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의 흔적들. 혹독했던 순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작은 희망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지연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다. 써야 한다고. 삶의 깊이를 아는 이들에게, 때론 혼자라고 느낄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다면. 키보드를 두드린다. 천천히. 한 글자씩. 나는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난 꽃이었다. 숱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버텨냈고, 이제는 내 안의 빛을 나누려 한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문장을 저장한다. 노트북을 닫는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차갑게 식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휴대폰이 울린다. 민준이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뭐 먹을래? 엄마가 좋아하는 거요. 지연은 환하게 웃는다. 진심이 담긴 미소. 그럼 파스타. 엄마 파스타 먹고 싶다. 알았어요. 7시에 봐요. 응. 조심해. 전화가 끊긴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걷는다. 웃고 사랑하고 때로는 아파하며 살아간다. 지연도 이제 그들 중 하나다. 걷고 웃고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사람.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일어선다. 카페를 나선다. 햇살이 눈부시다. 5월의 오후. 더없이 평화로운 날. 걷는다.
천천히, 조급함 없이. 이제는 충분한 시간과 깊은 평온이 그녀와 함께한다. 거리 모퉁이에서 꽃집이 보인다. 들어간다. 장미를 산다. 한 다발. 붉은 장미. 강렬함이 두렵던 지난 날은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이제 그 색은 뜨거운 생명력을 상징한다. 집으로 간다. 작은 아파트. 24평. 2년 전에 오랜 노력 끝에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 현관문을 연다. 집안에 햇살이 가득하다. 남양이다. 온기 가득한 삶의 공간. 꽃병에 물을 받는다. 장미를 꽂는다. 식탁 위에 놓는다. 아름답다. 거울을 본다. 55세 여자가 보인다. 주름과 흰머리가 지난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빛난다. 죽어있던 지난 날은 없다. 오직 살아있는 오늘이 있다. 참 잘 살아냈어. 자신에게 속삭인다. 정말 잘 버텨왔고 이제는 이 빛을 나누자. 눈물이 흐른다. 지난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깊은 안도와 감사함의 눈물이다. 마지막 장면. 밤 9시. 레스토랑. 민준과 지연이 마주 앉아 있다. 파스타를 나누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해요. 지연의 포크가 멈춘다. 뭐? 여자친구 있어요. 1년 됐어요. 엄마께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른다. 민준아.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제게도 찾아왔어요. 민준이 따스하게 엄마 손을 잡는다. 엄마가 제게 보여줬잖아요. 진짜 사랑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지연은 조용히 흐느낀다. 이제는 아픔이 아닌 한없이 깊고 따스한 행복의 눈물이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 아들로 와줘서. 저야말로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 이 모든 시간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식탁 위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 촛불이 흔들린다. 그 빛은 지난 아픔을 품고 밝은 내일을 비추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 같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인다. 수많은 불빛, 수많은 창문,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펼쳐진다. 어떤 삶은 행복하고, 어떤 삶은 아프다. 어떤 삶은 부딪히며 성장하고, 어떤 삶은 깊은 사랑 속에서 꽃핀다. 지연과 민준도 그 수많은 삶 중 하나다. 깊은 아픔을 겪었던 가족. 하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꿋꿋이 걸어온 가족. 이제는 어둠을 넘어 온전한 빛을 찾아가고 있는 가족. 여전히 때로는 삶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하지만 이젠 괜찮다. 살아있으니까. 서로가 곁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삶은 계속될 것이다. 아름답게. 검은 화면. 흰 글자가 천천히 떠오른다. 김영자는 2038년 5월 15일 7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김지연은 현재 작가이자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꾼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민준은 사회복지사로서 세상의 작은 마음들을 보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아내며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 또한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